중국이 해외 단체 여행을 재개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3년 만에 해외 단체 여행을 재개를 했고요. 20개국을 허용했고 뭐 우리나라는 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일본은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항공 수요 자체가 100%로 회복되지 않는 데는 중국이 들어가 있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가는 부분이 뚫려 있으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다 회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100%까지 못 올라오고 지금 한 75% 이상 정도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국제 여객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근데 이제 중국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중국 항공사들이 그동안 못 놓았던 노선을 놓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뭔가 막혀 있는 부분은 좀 풀릴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수요까지 회복이 될 수 있느냐를 보면 거기에서는 조금 먼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쪽짜리 회복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관광객을 맞는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세계 경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관광객들을 맞이를 하려고 해도 지금 전 세계 공항에 인력이 아직까지 다 복귀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이 수요가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잘 될지 좀 모르겠고, 물론 그 당시부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여름 정도에 보면 왜 6월까지만 영국행 티켓을 팔고 당분간 조금 클로징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가 영국 공항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중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패키지 여행을 들어갈게요라고 하면 그쪽 상대 국가의 공항에서 이 수요를 잘 핸들링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서방의 그 관광 수요 지역인 국가들의 공항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수요가 회복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혼란을 조금 더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공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아까 얼핏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가지는 못한 상황이죠. 75%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만 단적으로 만약에 국제선에서 기존에 중국인들이 차지했던 비중이 얼마이고 그리고 중국 노선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얼마이고 이렇게 뒤져보면 적을 때는 한중 노선의 객수가 한 15%, 많을 때는 한 25% 정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만큼 원활하게 뜨지 않으면 확실히 그 부분은 빈 공간으로 놓고 아예 다른 곳으로 채우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 간극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이렇게 저희가 어떠한 한 기종을 가지고 굴린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장거리를 갔다 오면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좀 단거리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운영 효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중국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 가게 되니까 기재의 운영 효율 자체가 일단 떨어진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항공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이게 초창기랑 비교한 표 같은데요. 네, 저희가 코로나 우리나라 그 1호 환자가 나왔을 때가 2020년 1월 20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 아직까지 이렇게 운항 제한이 되기 이전의 편수와 그리고 최근 저희가 딱 한 달, 4주 정도의 그 편수를 비교를 해드린 건데요. 국내선은 보시면 아직까지도 코로나 초기보다 지금 국내선이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국제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용객 수로 보면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더 많은 객수를 회복을 했는데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복률이 그렇게 100%에 달하지는 못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한 회복률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63.5%, 59.7%고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저가항공은 133, 100, 115% 그러니까 그 이전 이용객 수를 회복을 했는데 이런 큰 항공사와 작은 항공사의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부터 여행을 좀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국가들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국가가 어디세요? 일본이요. 일본이시죠. 그래서 일본 그리고 동남아 관광 노선 이런 데는 지금 좀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뭐 PCR도 면제되고 막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그 국가들을 아주 집중 공략을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사들 중에서 특이하게 777 기종을 가지고 있어서
10시간 정도 날아갈 수 있는 나라도 취향이 가능해가지고 저희가 매 계절 가진 않았지만 하와이 그리고 호주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을 취향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지역은 그냥 가지 않고 정말 단기에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데를 잦은 횟수로 가다 보니까 그 이용객들을 많이 나르는 과정은 있지만 옛날만큼 이제 장거리에 대한 부분은 채우지 않고 단순히 객수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용객 수는 확실히 많이 늘었는데 항공 자유화가 안 돼 있는 지역을 갈 때 보통 이용객 그 수익성이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옛날 몽골 노선 이런 거에서 수익이 되게 잘 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몽골 노선은 아무 항공사나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 오셔도 됩니다라고 운수권을 받은 국가에서 그 항공사만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약간 독과점적인 위치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티켓 가격을 굳이 할인을 하지 않아도 그곳에 가고자 하는 수요의 정도의 공급만 놓으면 큰 수익을 내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항공 자유화가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일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아마 가격이 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일본에 관광객들이 몰리면 항공권 요금이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특가 판매 이런 것들 네,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에어 TV 저희 그 SBS의 검색어 이제 많이 보는 검색어 시스템을 보는 게 있는데 뭐 TV는 뭐 오늘 전산 사고 때문에 많이 날아온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평소에도 진에어나 TV 이런 애들이 이런 회사들 이름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항공권 가격을 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경쟁? 그렇죠. 특가 경쟁?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네. 기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2019년보다 더 비행기를 많이 넣는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뉴스를 확인을 안 하고 와서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그 뉴스는 아야따라고 하는 민항기 협회에서 저희가 하계 시즌을 보통 3월부터 10월로 네. 지정을 하거든요. 그때 어떠한 허브 공항에 놓을 그 슬롯 수, 그러니까 몇 번 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여기에 취향하실 분은 손 드세요라고 해서 이제 항공사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를 해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인천 공항에 놓는 그 슬롯수가 2019년보다 12.5% 늘어나게끔 설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보다 지금 비행기 수가 좀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횟수는 더 늘었는데 갈 수 있는 기재 수가 줄었으니까 여기에선 누가 늘어날까요? 외항사가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취향을 하게 되는 상대편 국가의 항공사가 인천공항에 더 많은 횟수로 취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관광 수요가 좀 많은 지역이다. 근데 한국도 놓고 외항사도 놓는다라고 하면 이 두 항공사는 이제 티켓 가격을 가지고 조금 경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횟수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가 판매를 해놔야 네. 3월부터 오픈이 되는 그 횟수를 다 소진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뭐 얼리버드 예약하세요, 막 이런 네. 게 많이 뜨는 이유가 이제 하계 시즌에 대한 티켓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지금 항공업계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올 여름에 이제 해외를 간다. 그럼 뭐 이제 좀 멀리 가면 유럽을 갈 수도 있고 가까이 일본 여전히 일본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으면 항공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얼리버드에 참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때 가서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당시가 됐을 때 좀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3월 말 기준으로 뭐 취리, 마드리드 막 이런 데 유럽 노선 지금까지 재개항 안 했던 네. 데들도 다시 취항을 하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선택지가 좀 많아지면 초반에는 분명히 할인항공 거를 안 내놔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다시 재취항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근데 예약을 받아 보니까 가격 허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후로 가격을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 수요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갈 수 있는 곳이 조금 더 늘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예약률이 만약에 안 차게 되면 나중에 가격은 하향 가능성도 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오래간만에 여행들을 가셔서 그런지 정말 비싼 티켓이 잘 팔리긴 하더라고요. 비즈니스석이 오히려 솔드아웃이 빨라요. 그리고 이코노미석이 오히려 나중에 그 없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2023년 2월까지와 3월 이후는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가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해주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항공 수요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2023년 여름은 저희가 2020년 이제 코로나로 맞았던 그 여름에 비하면 이제 3년 정도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못 나고 여행을 또 제대로 못 가신 분들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감염 위험 때문에 더 조심을 하다가 이제 좀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 여름에 여행 항공 수요는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항기협회에서 이제 완벽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는 뭐 23년 말이거나 24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이제 핵심이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완벽하게 열려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마저의 그 심리마저도 그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제 좀 그게 관건이고 그게 되면은 이제 여러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옛날만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기재 자체도 그래서 작년까지는 뭐 자기네들이 계약해놨던 시기가 끝나면 다 반선하고 했는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반선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도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는 뭐 글로벌도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는 아니군요. 그때까지는 아니군요. 뭐 그때까지는 노선이 다 100% 돌아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LCC 얘기만 좀 몇 가지 더 여쭙고 그다음에 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CC들 상황이 아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분간은 계속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나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뭐 거의 뭐 문 닫을 수준으로 어렵다 뭐 그때 하도 기사가 많이 나왔고 요즘 맞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좀 궁금하거든요. 3분기 말을 기준으로 그 완전 자본 잠식 또는 부분 자본 잠식에 거의 다 들어갔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그게 단순히 영업을 하면서 현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생기는 외환 평가 손실 뭐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서 좀 그랬는데 작년 4분기에 이제 기억하시겠다시피 환율이 그래도 조금 떨어지면서 끝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넘어간 편이고요. 이번에 진에어가 이제 영업 흑자 전환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비행기를 100대를 들고 있으면 이 100대가 다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LCC들 기준으로. 객수가 저렇게 많이 늘긴 했지만 저희가 단거리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직률도 100%가 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에 무려 2,254억인가 아마 이렇게 매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예전 코로나 이전의 분기 매출 정도에 거의 임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Q는 좀 모자라지만 P가 그러니까 가격이 좀 셌던 거죠. 저희가 어쨌든 4분기에는 왜 비싼 돈 주고 일본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격이 저는 지켜지게 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 10월 초에 10월 중순 정도에 일본은 이제 맘 놓고 가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도쿄 가시는 비행기 표가 한 75만 원 정도 했었을 거예요. 비싸다고 기사 얘기. 근데 그게 연말쯤 될 때 이미 40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30만 원대로 떨어져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항공사들이 이렇게 상황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 가격을 계속 잘 지킬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어야 그 얘기를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정된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3월부터 이렇게 막 얼리버드 특가를 하는 이유도 다 갈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인데 누구보다도 빨리 예약을 잡아가지고 내가 먼저 채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전략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좀 수익성은 생각보다 고공행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닥 오래 남지는 않았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뭐 일본 같은 데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이제 수익이 나고 방금 저희가 기사를 하나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진에어가 코로나 이후 첫 흑자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게 가격이 그나마 높았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건데 이런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제 투자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런 저가 항공사들? 1월 달 퍼포먼스는 대체적으로 되게 좋았고요. 저희가 딴 데도 다 좋아갖고 근데 LCC들이 좀 많이 좋았고
오히려 FSC 대형 항공사들은 별로였었고 의외로 미국 항공사들도 1월달 퍼포먼스는 조금 좋은 편이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합병 관련해서 이제 국가들이 점점 돌아가면서 이제 찬성표를 던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아마 마지막 찬성이 나오는 순간 유상증자로 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걸로. 그래서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